제주도 서귀포에서 평생을 살아오신 강민호 어르신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셔야 합니다. 올해 79세이신 어르신은 술도 담배도 하지 않으셨고 아침마다 호두 한 줌과 신선한 공기로 하루를 시작하셨어요. 매일 아침 동네 오름을 걷고 제철 채소와 생선으로 밥상을 차리셨습니다. 자식들도 모두 대도시에서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았고 손주들이 방학마다 할아버지를 찾아오는 그야말로 인생의 황금기를 살고 계셨어요. 손주들의 웃음소리가 온 집안을 가득 채우던 그날들이 어르신께는 평생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기 건강검진에서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으셨어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어르신, 신장 기능이 55%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55%라는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처음에는 실감이 나지 않으셨을 거예요. 정상이 100이라면 55는 이미 절반 가까이 무너진 상태입니다. 언제든지 더 빠르게 악화될 수 있는 위험한 경계선에 서 계신 거죠. 어르신은 스스로 되물으셨습니다. 내가 뭐 잘못했지?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우고 매일 호두도 챙겨 먹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된 것을 찾을 수가 없으셨어요. 그게 더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우리 아버지나 어머니가 떠오르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바로 여러분 자신이 비슷한 상황에 처해 계시지는 않나요? 최근 건강검진에서 신장 수치가 떨어졌다는 이야기를 들으셨거나 소변에 거품이 많이 생겼다는 말씀을 하신 어르신이 주변에 계신가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반드시 함께 알아야 할 이야기입니다. 신장질환은 침묵의 병이라고 불립니다. 증상이 거의 없이 조용하게 진행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모습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마치 아무 문제 없어 보이던 댐이 내부에서 서서히 균열이 생기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무너지는 것처럼 말이에요. 현재 우리나라에는 5만 명에 가까운 투석 환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빙산의 일각일 수 있어요. 자신의 신장 기능이 이미 위험 수준까지 떨어진 줄도 모르고 생활하시는 분들이 그 몇 배는 더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초기 신장 질환은 아무런 증상이 없습니다. 밥도 잘 먹고 잠도 잘 자고 일상생활도 멀쩡히 하면서 신장이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제가 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건강 상식이 아닙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신장내과의 이수진 박사 연구팀이 5년에 걸쳐 50세 이상 성인 3,000명 이상을 추적 관찰한 연구에서 밝혀진 내용입니다. 이 연구는 일상 식습관과 신장 기능 변화의 관계를 가장 정밀하게 분석한 국내 연구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어요. 그 결과에서 나온 핵심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호두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호두를 특정 음식과 함께 먹는 방식이 신장 손상 속도를 2.3배 이상 빠르게 만든다는 사실이 밝혀진 겁니다. 신장이 이미 약해진 분들의 경우에는 그 손상 배수가 3배를 넘기도 합니다. 강민호 어르신도 몰랐습니다. 딸이 서울에서 건강하라고 보내준 호두를 매일 아침 정성껏 챙겨 드셨던 거예요. 가족의 사랑이 담긴 그 선물이 사실은 신장을 파괴하고 있었다는 것을 어르신도 딸도 아무도 몰랐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 비밀을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몸의 신장이 어떤 일을 하는지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신장은 우리 몸 안에 있는 가장 정교한 정수기입니다. 하루에 무려 150리터의 혈액을 걸러냅니다. 그 과정에서 노폐물을 소변으로 내보내고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수분과 전해질은 다시 혈액으로 돌려보냅니다. 동시에 혈압을 조절하고 뼈를 튼튼하게 하는 데 필요한 칼슘과 인의 균형을 맞추고 적혈구를 만드는 호르몬까지 분비합니다. 신장 하나가 이 모든 일을 쉬지 않고 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신장은 놀랍게도 2개가 있습니다. 하나가 손상되어도 다른 하나가 기능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자연이 설계해 준 거예요. 그만큼 신장이 생명 유지에 얼마나 중요한 장기인지를 보여줍니다. 젊었을 때는 이 필터가 촘촘하고 깨끗합니다. 20대, 30대, 40대에는 무엇을 먹어도 신장이 빠르게 처리해냅니다.
짠 음식을 먹어도 기름진 음식을 먹어도 신장이 묵묵히 처리해주기 때문에 우리는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문제는 50대를 넘어서면서 시작됩니다. 신장의 필터는 수십 년을 쉬지 않고 일하느라 서서히 낡아갑니다. 구멍이 뚫리거나 찌꺼기로 막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은 자연스러운 노화입니다. 피부에 주름이 생기고 뼈가 약해지고 시력이 떨어지는 것처럼 신장도 시간 앞에서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시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20대처럼 먹으면 안 되는 나이가 된 거예요. 50대 이상은 신장의 현재 상태에 맞는 음식 선택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모르면 신장은 소리도 없이 계속 무너집니다. 신장은 기능의 70% 이상이 손상되기 전까지는 증상이 거의 없습니다. 혈액 검사 수치도 정상 범위로 나타날 수 있어요. 신장 기능이 절반으로 떨어진 사람도 밥을 잘 먹고 일을 하고 산책을 하면서 아무것도 모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건강검진 결과를 보고 나서야 처음으로 선생님, 저는 아무 증상이 없는데요?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신장 질환의 가장 무서운 점입니다. 조용히,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무너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절벽 아래로 떨어지는 거죠.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수진 박사 연구팀이 밝혀낸 3가지 핵심 내용을 지금부터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이 3가지를 모르고 계셨다면 오늘이 그 모든 것이 바뀌는 날이 될 겁니다. 첫 번째, 호두와 짠, 멸치볶음을 함께 먹으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 한국인의 아침 밥상을 생각해 보세요. 따뜻한 밥 한 공기, 된장국, 그리고 짭짤한 멸치볶음 한 접시. 건강을 생각해서 호두 몇 알을 먼저 집어 드시고 밥을 드시면서 멸치볶음을 반찬으로 곁들이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자연스럽고 평범한 아침 식사인지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이렇게 드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조합이 신장을 가장 빠르게 무너뜨리는 식습관 중 하나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과학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호두 100g에는 약 600mg의 칼륨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흰쌀밥 한 공기에 들어있는 칼륨의 약 3배에 해당하는 양이에요. 칼륨은 우리 몸에 필요한 미네랄입니다. 심장 기능을 조절하고 근육 수축을 돕고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신장이 정상적으로 기능할 때는 이 칼륨을 아주 잘 처리합니다. 문제는 신장 기능이 떨어진 어르신들입니다. 신장이 칼륨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면 혈액 속에 칼륨이 쌓이기 시작해요. 이것을 고칼륨 혈증이라고 합니다. 고칼륨 혈증은 심장 부정맥을 일으킬 수 있고 심한 경우 갑작스러운 심장 정지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짠 멸치볶음이 더해지면 상황이 훨씬 심각해집니다. 멸치볶음 한 숟가락에는 약 400mg의 나트륨이 들어있어요. 우리가 반찬으로 먹는 양을 생각하면 한 끼 식사에서만 500에서 800mg의 나트륨을 섭취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루 권장 섭취량의 절반에 가까운 양이에요. 신장 기능이 약해진 어르신들의 신장은 이 칼륨과 나트륨의 조합을 동시에 처리하는 것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결국 2가지 미네랄이 혈액에 쌓이고 삼투압이 높아지면서 수분을 끌어당겨 몸이 붓기 시작합니다. 혈압이 올라가고 심장에 부담이 가고 신장은 더 빠르게 손상됩니다. 이수진 박사 연구팀의 측정에 따르면 호두와 짠 멸치볶음을 함께 섭취한 어르신들의 신장 수치는 6개월 만에 평균 15에서 17% 하락했습니다. 6개월에 15%라는 말이 별로 크지 않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하지만 계산해 보시면 소름이 돋으실 겁니다. 2년이면 신장 기능의 절반이 사라집니다. 3년이면 기능의 70%가 무너져요. 그 시점이 투석을 시작해야 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신장의 사구체, 즉 필터 역할을 하는 이 미세 구조는 한 번 손상되면 다시 재생되지 않습니다. 간처럼 피부처럼 회복이 되지 않아요. 이것이 신장 질환의 가장 잔인한 진실입니다. 강민호 어르신이 매일 아침 드셨던 그 조합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어르신은 건강하려고 호두를 드셨지만 그 호두가 멸치볶음과 만나는 순간 신장을 파괴하는 조합이 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호두를 어떻게 드셔야 할까요? 신선한 오이나 양상추, 당근 같은 채소와 함께 드세요. 오이 100g에 들어있는 칼륨은 140mg 정도로 호두의 4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런 채소들과 함께 드시면 미네랄 균형이 훨씬 안정되고 신장에 주는 부담도 크게 줄어듭니다. 아니면 물과 함께 천천히 씹어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강민호 어르신은 지금 아침마다 제주도에서 키운 신선한 오이를 얇게 썰어 호두와 함께 드시고 있습니다. 딸이 알려준 이 작은 변화가 어르신의 신장을 지키고 있습니다. 2번째, 짠 음식 전체를 줄여야 합니다. 멸치볶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세계보건기구는 하루 나트륨 섭취량을 2000mg 이하로 제한하도록 권고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인들의 평균 나트륨 섭취량은 얼마일까요? 하루에 4,000에서 5,000mg입니다. 권고량의 2배를 훌쩍 넘깁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은 더욱 엄격하게 하루 1,000mg 이하로 제한해야 합니다.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문제는 나트륨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곳에 숨어 있다는 겁니다. 된장국 한 그릇, 젓갈 한 숟가락, 고등어 조림 한 토막, 이것들은 모두 어르신들이 즐겨 드시는 전통 음식이에요. 하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나트륨의 양은 어마어마합니다. 명란젓 한 숟가락에는 약 700mg의 나트륨이 들어있어요. 멸치젓갈, 새우젓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 하나만으로도 이미 하루 권장량의 절반에 가까워집니다. 강민호 어르신이 제주도에서 즐겨 드시던 갈치조림과 고등어젓갈에도 어마어마한 나트륨이 들어 있었습니다. 어르신은 이것이 고향의 맛이고 오랜 습관이었기 때문에 전혀 의심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평생 먹어온 음식이 신장을 갉아먹고 있었다는 사실을 어르신은 까맣게 몰랐습니다. 이수진 박사 연구팀의 분석 결과는 더욱 놀랍습니다. 신장 기능이 저하된 분들 중에서 나트륨 섭취를 줄이는 식습관 변화만으로 신장 수치가 안정화된 비율이 74%에 달한다는 거예요. 약물 치료만 받고 식습관을 바꾸지 않은 그룹과 비교했을 때 식습관을 바꾼 그룹의 결과가 압도적으로 좋았습니다. 약보다 밥상이 더 강력한 약이 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이 연구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된장국 대신 미역국을 드셔보세요. 미역국은 국물이 담백하고 나트륨도 낮습니다. 미역에는 요오드와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소화에도 좋고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생선을 드실 때는 조림이나 젓갈 대신 소금을 최소한만 뿌려서 구운 생선을 선택하세요. 흰살 생선인 대구나 민어를 살짝 구워 드시면 맛도 훌륭하고 신장에도 훨씬 안전합니다. 젓갈류는 최대한 멀리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신선한 채소를 충분히 드세요. 나이가 드실수록 짠 음식이 더 해롭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신장이 약해질수록 나트륨 하나하나가 더 큰 타격을 주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오래된 견과류를 반드시 버려야 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간과하시는 부분이지만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견과류를 한 번에 대량으로 구매하셔서 한두 달에 걸쳐 조금씩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절약 정신에서 나온 습관이에요. 가격이 저렴할 때 많이 사두는 것이 더 경제적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강민호 어르신도 마을 시장에서 좋은 호두를 발견하시면 한꺼번에 대량으로 사서 두고 드셨습니다. 오래된 호두도 맛이 조금 이상해도 버리기 아깝다고 생각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아십니까? 견과류는 시간이 지날수록 산화가 진행됩니다. 산화란 공기 중에 산소와 반응하면서 견과류 속 지방 성분이 변질되는 화학적 과정이에요. 처음에 껍질을 깨물면 고소하고 신선한 맛이 나지만 산화된 호두는 약간 쓴맛이 나거나 시큼한 냄새가 납니다. 색도 처음에 밝은 갈색에서 점점 어두워지고 껍질도 물러집니다. 이것이 산화된 호두의 신호입니다. 산화된 견과류에는 우리 몸에 해로운 산화 지방산이 생성됩니다. 이것이 우리 몸 안에 들어가면 면역계가 이물질로 인식하고 염증 반응을 일으킵니다. 특히 신장에서 이 염증이 발생하면 사구체, 즉 신장의 필터 구조가 손상되면서 신장 기능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어요. 이수진 박사 연구팀이 측정한 결과 산화된 견과류를 3개월 이상 꾸준히 섭취한 어르신들은 그렇지 않은 어르신들에 비해 신장 염증 수치가 83%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83%라는 수치가 얼마나 충격적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건강하려고 먹은 호두가 신장 염증을 83%나 증가시키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왜 견과류의 신선도가 그토록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호두나 아몬드 같은 견과류는 한 번에 많이 사지 마십시오. 200g씩 2주에 한 번 또는 필요한 양만큼 자주 구매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비용이 조금 더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투석 비용을 생각해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한 달 투석 비용은 400만 원을 넘습니다. 호두 몇만 원을 아끼다가 평생 수억 원짜리 투석을 받게 되는 것, 이것이 진정한 낭비입니다. 개봉한 지 2주가 지난 견과류는 냉동실에 보관하세요. 영하 18도 이에서는 산화 반응이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깨끗한 밀폐 용기에 담아 냉동 보관하면 신선도를 훨씬 오래 유지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맛이 조금이라도 이상하다면 아깝더라도 과감하게 버리십시오. 신장을 잃고 나서 후회하는 것이 훨씬 더 아픕니다. 이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나니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이 있으실 수도 있을 겁니다. 나는 이미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진 상태인데 지금 바꿔도 소용이 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있습니다.
이수진 박사 연구팀의 데이터를 보면 신장 기능이 50% 이하로 떨어진 분들 중에서 식습관을 바꾼 분들의 60%는 신장 기능이 더 이상 떨어지지 않거나 일부는 실제로 회복되었습니다. 의학적으로 신장 기능의 회복은 매우 어렵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데이터는 초기에 올바른 식습관으로 전환하면 회복이 가능하다는 희망을 보여줍니다. 반면 식습관을 바꾸지 않은 그룹은 대부분 결국 투석실로 가게 되었어요. 음식이 운명을 바꾼 거예요. 강민호 어르신은 지금 신장 수치가 안정화되었고 몸에 부기도 많이 빠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이전처럼 피로하지 않고 하루 종일 활기차게 지낼 수 있다고 하십니다. 손주들이 방학에 찾아왔을 때 함께 오름을 오르셨다고 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것이 음식 조합을 바꾼 결과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호두는 훌륭한 음식입니다.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고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 폴리페놀이 들어있으며 뇌 건강과 심혈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문제는 호두가 아니라 호두를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짠 멸치볶음과 함께 드시지 마세요. 신선한 채소와 함께 드세요. 짠 음식 전체를 줄이세요. 하루 나트륨 섭취량이 권고량의 2배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견과류는 신선할 때 드세요. 오래된 것은 과감히 버리고 소량씩 자주 구매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이 3가지만 실천하셔도 신장의 추가 손상을 막을 수 있고 지금보다 훨씬 나은 신장 건강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투석실에서의 삶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일주일에 3번, 한 번에 4시간씩 병원에 가야 합니다. 한 주에 12시간을 투석실에서 보내는 거예요. 여행도 자유롭게 갈 수 없고 가족 모임에도 마음대로 참석할 수 없습니다. 여름에 물도 마음껏 마실 수 없고 먹고 싶은 음식도 대부분 금지됩니다. 그토록 건강하게 먹으려고 챙겨 드셨던 과일도 견과류도 모두 먹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삶을 우리의 어르신들이 살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부모님이 우리 스스로가 그런 상황에 처해서는 안 됩니다. 신장 건강은 밥상에서 결정됩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 식탁에 앉아서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5년 뒤, 10년 뒤에 우리 삶을 결정합니다. 호두 옆에 멸치볶음을 놓을 것인가, 신선한 오이를 놓을 것인가, 이 작은 차이가 투석실과 손주들과의 오름 산책을 가르는 차이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십시오. 오늘 이 정보를 우리 부모님께, 형제자매에게, 가까운 친구에게 전해 주십시오. 한 사람이 알게 되면 한 사람의 신장이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알고 함께 바꾸면 우리 사회 전체가 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식탁이 바뀌면 우리의 미래가 바뀝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십시오.